예, 안녕하십니까. ERP 생산 이론의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습니까? 예, 오늘부터는 공정관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공정관리가 뭔지부터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정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공정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기계 생산 협회의 공정 관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ASM이라는 단체인데, 공장에서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자재나 부품의 조립 및 종합 흐름을 능률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공정으로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할 것인가, 이걸 라우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가, 스케줄링이죠. 그 다음에 작업을 어떤 기계나 작업자한테 할당할 것인가, 디스패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실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익스페디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라우팅, 스케줄링, 디스패칭, 익스페디팅의 절차, 이거를 공정관리라고 합니다. 공정관리가 왜 필요하느냐, 이게 내적인 이유하고 외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내적으로는 그 가동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공장에서 노는 사람 없이 설비나 작업자가 쉬지 않고, 그런 뭐 설비를 계속 가동 못하면, 쉬고 있으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품 생산 시간도 단축해서 공정에 머무르는 시간, 이게 공정 중에 있는 제품, 이걸 제공품이라고 하는데, 제공품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기업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이거고요. 지금 눈을 이제 바깥으로 돌리면 외부적으로는 잘 만들어야지, 빨리 만들어서 고객이 원할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수요에 잘 맞추기 위해서, 이게 공정관리를 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나오다 말았는데, 공정관리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계획, 공정별로 일의 부하를 고려해서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는 계획 기능, 그 다음에 계획대로 실제 과정이 잘 되었는지 측정하고 통제하는 통제 기능,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실제 실행의 차이를 파악해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감사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정 관리를 잘 하려면 공정 분석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이 공정 분석이라는 것은 원재료가 출고되면서부터, 원재료가 준비가 딱 되는 순간부터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다양한 경로를 거치겠죠. 이런 경과 시간이나 이동 거리를 분석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냄으로써 합리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이게 뭐 이런 게 떠가지고 공정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을 공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 분석에 사용하는 기호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공정을 4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이 공정을 나타내는데 어떤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6가지 있는데 설명하도록 하고요. 공장에서, 어떤 작업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공정에서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공 공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물건을 변형시키거나 조립하거나 뭐 깎거나 색을 바꾸거나 하는 이런 것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실제로 제조가 일어나는 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공 공정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공정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부품이 한 작업 장소에서 다른이 아니고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공정, 이거를 운반 공정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또 이제 검사 공정이 있습니다. 검사는 뭐 수량을 검사하는 양적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맞는지,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질적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는 이렇게 마른 모형으로 나타내고 수량 검사는 네모 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안 좋은 공정인데요. 대기를 하거나 혹은 저장을 하는 공정, 이거 다 합쳐서 정체 공정이라고 합니다. 대기와 저장의 차이는, 대기는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저장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냥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관을 하는 거고요. 대기는 계획 없이 좀 아직 다음 공정이 안 끝나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운반이나 검사나 정체나 이런 거 없이 가공만 계속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검사해야 돼요. 품질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운반, 한 곳에서 할 수 없으면 운반도 해야 되겠죠. 가장 안 좋은 건 이거예요. 대기가 일어나는 건 안 좋죠. 부가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게 어쨌든 요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가공하는 단계, 검사, 정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됐는지를 찾아서 이 기호로 작성해서 분석하는 게 공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호들은 다시 한번 뭐 금방 봤는데 복습해 볼까요? 요거는 가공, 요거는 이동, 이거는 요 두 개는 이제 검사죠. 요거는 질적인 검사, 품질 검사, 요건 수량 검사. 요거는 뭐였죠? 삼각형 거꾸로 해놓은 건 저장입니다. 계획적으로 보관하는 거. D는 요 딜레이, D 모양이죠. 딜레이, 대기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6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두 가지 기호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뭐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깥에 있는 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름모가 뭐였죠? 품질 검사죠. 품질 검사를 주로 하면서 사각형은 수량 검사죠. 수량 검사도 같이 하는 공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죠. 이거는 수량 검사를 주로 하면서 품질 검사도 같이 하는 공정. 이런 것들을 복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가공을 주로 하면서 수량 검사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맞죠? 바깥에 게 이제 주로 하는 공정입니다. 가공을 하면서 이동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그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움직이면서 바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동도 하면서 가공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복합 공정 분석 기호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공수 계획이라고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라는 거는 어떤 공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수 혹은 작업자, 아유 뭐 컴퓨터에 이 메시지를 표시 안 하겠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또 뭐 갑자기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작업자, 공정에 투입되는 작업자 혹은 뭐 기계의 대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 계획은 생산 예정표에 의해서 결정된 생산량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에 대해서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수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수계획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사람에 대한 인적 능력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교재에는 뭐 숫자 이렇게 기호를 사용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필요한 사람의 능력은 환산 인원 곱하기 실제 가동 시간 곱하기 가동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환산 이론이라는 거는 실제 인원의 환산 개수를 곱하여 표준 능력의 인원으로 환산한 것 이러는데, 뭐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특정 공정을 1년 정도 경험한 사람하고 10년 경험한 사람은 능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래
오랫동안 전문성이 뛰어나거나 어떤 노하우가 많거나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은 환산 인원 의 값이 실제 인원은 또 똑같이 한 명 한 명이지만 경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그만큼 더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걸 환산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가동 시간은 뭐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7시까지 10시간 일을 하지만 그 사이에 휴식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빼고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고요. 가동률은 또 실제 작업 시간 중에서도 정미 작업, 그러니까 실제 가공하는 이 업무를 보는 준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위한 간접적인 일 이런 것들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이런 걸 뺀 그런 거를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곱해서 인적 능력을 계산합니다. 다음에 예를 하나 볼게요. 작업자의 출근율이 90%고 100% 출근을 안 하나 봐요. 90%가 출근하고 작업 시 간접 작업률은 10%다. 그럼 직접 작업률은 90%겠죠. 이런 경우에 가동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출근율이 90%니까 90, 0.9 곱하기 간접 작업률이 10%니까 역시 0.9 또 곱하면 81% 이렇게 가동률 계산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작업장이 있는데요. 여기 남자 숙련공이 5명, 미숙련공 3명, 여자 숙련공 2명입니다. 그리고 1개월에 25일 일을 하고요. 하루 가동 시간은 8시간이고요. 작업자의 가동률은 90%고 이런 경우에 인적 능력은 얼마냐? 근데 여기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환산 계수를 요 사람은 남자 숙련공은 1로 했고요. 미 숙련공은 0.5. 그러니까 이제 능력의 차이가 2배 정도 난다는 거죠. 여자 숙련공은 0.8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인적 능력은 계산하려면 환산 인원, 실제 가동 시간, 가동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환산 인원은 5명은 환산 개수가 1이고요. 3명은 0.5, 2명은 0.8이니까 실제로 인력은 8.1명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실제 가동 시간은 25일이고 하루에 실제 가동 시간이 8시간이니까 총 200시간이죠. 그다음 가동률은 90%라고 여기 주어져 있네요. 90. 그러면 인적 능력은 1458 맨아워 이렇게 되죠. 예. 만약에 한 명이 일하면 1458시간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작업 우선순위의 결정을 봅시다. 공정이 있으면 이제 작업 지시가 내려옵니다. 보통 기업의 공장이나 이렇게 작업 제조 현장에 가보면 그러면 뭐 먼저 지시한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일하다 보면 급한 게 있으면 다른 게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기가 급박한 작업을 먼저 시작한다. 급한 거, 뭐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 뭐 다른 일이 많지만 그런 거 먼저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합리적인 기준이에요. 또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먼저 시작한 거 먼저 끝내는 겁니다. 예, 먼저 작업 지시 내려와서 작업 들어갔으면 그거부터 끝내고 중간에 뭐 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짧은 작업을 이렇게 남아있는 작업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거 이거부터 먼저 끝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거 뭐 납기 딱 보고 하면 되고 먼저 시작했던 거 하면 되고 작업 시간이 짧은 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정수가 가장 적은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작업을 먼저 시작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또 이제 여유 시간이 가장 적은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 시간이라는 거는 납기에서 잔여 남아있는 작업 시간을 뺀 겁니다. 요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ERP 실제 현장이나 ERP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긴급률이라는 걸 가지고
이 값이 가장 작은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먼저 긴급한, 쉽게 말하면 이 개념은 긴급한 작업을 먼저 하겠다. CRB라고 하는데요. CR이라고. 잔여 작업 일수분의 잔여 납기 일수. 납기 일에서 현재 일 뺀 게 잔여 납기 일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좀 존슨 방법이라고 나중에 좀 이따가 다음 시간 때쯤 한번 더 보긴 할 건데, 어느 방법이 더 좋다, 어느 방법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 중에 긴급률에 의해서 작업 순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긴급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잔여 작업 일수 분의 잔여 납기 일수, 즉 납기일에서 현재 일을 뺀 값, 이거를 긴급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작은 작업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현재 30일이고 납기일이 전부 달라요. 이건 빨리 해야 되고 이건 늦게 하는데, 작업은 PQRS 네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긴급률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면 납기일에서 뭐 하나만 써볼게요. 납기일에서 현재 일이 30일이죠. 예, 이게 이제 납기고요. 잔여 작업 일수는 4조. 이런 식으로 긴급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3.7 나옵니다. Q도 마치 47에서 30 빼고 5로 나누면 3.4. R은 긴급률이 10.5. 아직 여유가 많은 거죠. S는 3.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 차이만 놓고 보면 15일 남았고 이거는 뭐 17일 남았지만, 이건 일수는 더 적고 이건 일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급하는 거예요. P보다는 Q가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가 가장 급하죠. 그리고 Q, P, R, 이 순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였나요? 예,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